MBTI가 인기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쉽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꽤 잘 들어맞는 편이어서 재미로 즐기기엔 이만한 성격 테스트도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성격 검사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진지하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주로 진로나 이성 관계에 대한 조언이 필요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지, 어떤 이성과 잘 맞을지 이런 거란 얘기예요. 이런 시각에서 MBTI와 애착 이론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MBTI는 진로 적성 쪽에, 그리고 애착 이론은 연애 상담 쪽에 각각 강점을 갖고 있는 이론이죠. 근데 애니어그램 같은 경우는 두 분야 모두 꽤 훌륭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문제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헷갈리는 게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애니어그램이야말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게 들어가는 이론인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장애물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왠지 모를 거부감 같은 게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대부분 그렇습니다. 혹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든가, 그래서 자신의 애니어그램 유형이 뭔지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려면 지금까지는 잘 몰랐던 자신의 다른 면, 주로 어두운 면이 많죠. 이런 가려진 면이 의식으로 떠오르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유형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일종의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애니어그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 관심 있으면 이전에 만든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죠. 사실은 자기가 왜 그런 말을 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본인도 잘 몰라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날카롭게 바라보고 그러면서도 유머스럽게 해석한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요. 교류 분석을 창시한 에릭 번이라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릭 번은 사람들이 스트로크 때문에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한다고 봤는데요. 이 스트로크라는 게 테니스의 포핸드 스트로크, 백핸드 스트로크 이런 걸 말하기도 하지만 어루만지다 라는 뜻이 있어요. 왜 강아지나 고양이는 주인이 쓰다듬어주면 좋아하잖아요. 아마 유튜브 쇼츠 영상에서 쓰다듬어주는 척하다가 멈춰버리면 강아지나 고양이가 당황하는 모습을 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강아지나 고양이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사람도 그런다는 겁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한테 엄마가 그렇게 하죠. 엄마 입장에서는 애가 이쁘니까 그러는 거지만 사실 아이에게는 이런 어루만짐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없으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교류 분석에서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건 그냥 신체적 탄생으로 보고요, 나온 아이를 포대에 감싸나 최초의 스트로크를 해줄 때 비로소 아이가 심리적으로 탄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스트로크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거란 뜻입니다. 근데 아이가 크면서 더 이상 안아줄 일도 점점 줄어들고요, 쓰다듬어주는 일도 줄어들죠. 그리고 성인이 되면 아주 특별한 관계가 아닌 한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서구 문화권에서는 그래도 포옹이 인사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까딱 잘못하면 범죄자가 될 수도 있죠. 자, 그럼 성인은 어린아이와는 달리 스트로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물론 신체를 접촉하는 어루만짐은 확실히 줄어들겠죠. 하지만 다른 방식의 어루만짐은 계속되는 거예요. 방식이 달라질 뿐 스트로크 자체는 계속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카톡 이모티콘 중에 쓰담쓰담 하는 게 있죠. 이런 거 보내고 받는 게 스트로크를 해주고 스트로크를 받는 게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스트로크를 느끼는 겁니다. 어른이 주고받는 스트로크는 주로 말로 하죠. 어제 잘 들어갔어? 이런 가벼운 인사가 스트로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스트로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스트로크가 완전히 단절되면 사람이 살 수 없게 됩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잖아요. 스트로크가 없어도 죽어요. 일단 심리적으로 버틸 수가 없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우울증에 걸리거나 마약이나 술에 중독되거나 이래서 결국 신체적으로도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스트로크든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스트로크 중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당연히 부드럽게 쓰담쓰담 해주는 게 툭툭 치는 것보단 낫겠죠. 하지만 툭툭 치는 것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차라리 나를 욕하거나 나한테 화를 내는 사람이라도 있는 게 아무도 없는 것보단 낫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도 있는 게 모든 사람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스트로크의 개념이에요. 스트로크란 누군가에게 나의 존재를 인정받는 겁니다. 그 스트로크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건 일단 두 번째 문제고요. 그게 아예 없다면 아무도 나의 존재를
자기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인간은 그 상태가 지속되면 심리적으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트로크는 인간 생존의 필수 조건 중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존 욕구가 해결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바로 이 스트로크를 얻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스트로크가 바로 사람들의 동기, 모티브라는 겁니다. 예컨대 잡담 같은 것도 그런 거예요. INTP나 INTJ 중에는 스몰 토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죠. 왜 사람들은 별 의미도 없는 뻔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죽이는 걸까? 이러잖아요. 에릭 번의 대답은 이겁니다. 그럼 뭐 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쉬는 시간에 직장인들끼리 있을 때 뻘쭘하게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수도 없고요. 사실 직장 동료라는 게 가족이나 친구처럼 긴장을 완전히 풀고 대할 수 있는 관계도 아니잖아요. 잘 몰라요, 서로를.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잡담 말고 뭐 있냐는 겁니다. 이번에 차를 새로 뽑았는데 어쩌고, 아무개는 부동산으로 대박 났더라, 쪽박 찼더라, 그냥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혼자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잡담을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게 스트로크가 더 강하게 오거든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상대가 낄낄대고 이런 게 다 스트로크라는 겁니다. 게다가 잡담을 하다 보면 나랑 잘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위치를 잡아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죠. 심각하게 자기를 노출시키는 위험, 부담 이런 거 없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 잡담하는 사람들이 서로 죽고 못 살 만큼 가까운 사이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별로 친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잡담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그런 것도 스트로크라는 거예요. 반드시 친한 사람이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만 스트로크가 아니라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농담하면서 낄낄대기만 해도 그런 것도 스트로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전자의 스트로크가 더 낫겠죠. 하지만 가족이나 친구가 지금 옆에 없잖아요. 직장이니까. 그 상황에서는 이런 스트로크도 아쉬운 대로 좋다는 겁니다. 아니 차라리 이런 스트로크를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하거든요. 누군가와 아주 가까워지는 게 불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스트로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잡담이나 하는 거죠. 그리고 일에 열중하거나 파티에 참석하거나 이런 것도 비슷합니다. 예컨대 워커홀릭들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거래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중에 진짜 친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냥 비즈니스 관계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누군가와 깊이 친해지는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트로크는 필요하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일에 빠져서 스트로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만나서 악수하고 메일 답변 받고 수고했습니다 인사 받고 이런 게 다 스트로크라는 겁니다. 파티 피플들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파티는 일정한 형식이 있죠. 그걸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댄스 타임에는 춤추면 되고요. 치어스 타임에는 술잔 올리면 돼요. 음악 소리 시끄러운데 굳이 누구랑 깊은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스트로크는 옵니다. 기분 좋게 오죠. 교회에서 예배 보는 것도 비슷합니다. 만약 그런 형식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진다면 사실은 사람들과 별로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스트로크는 받고 싶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 사람들과 함께 찬송가 듣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적당히 스트로크 받고 집에 가면 되거든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은요 사실은 별로 깊이 친해지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왜? 피곤하거든요. 앞에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도 깊이 들여다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자기 마음도 그렇게 들여다보는 게 피곤한데 남의 마음을 그렇게까지 알고 싶겠어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건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야 진짜 가까운 관계가 되는 건데 그 사람을 어떻게 믿고 내 마음을 다 보여줘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도 깊이 들여다보고 싶지 않고 타인과 깊게 친해지는 것도 조심스러운 겁니다. 근데 또 스트로크는 받고 싶어요. 스트로크가 필요하니까요. 그게 있어야 사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잡담을 하고 일에 몰두하며 형식적인 의식을 통해 스트로크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건 누군가와 깊이 친해지지 않아도 어느 정도 스트로크가 오거든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 내가 외롭다고 느낀다면 나한테 스트로크가 부족한 겁니다. 근데 진짜 친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고 그 사람도 자기 마음을 내게 보여준다면 그때 받는 스트로크는 다른 모든 스트로크를 합친 것보다도 나을 수 있다고요. 딱 한 사람만이라도 좋습니다. 딱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